40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마로 해역 어장 인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진도 측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목포 원도심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새로 문을 연 카페와 음식점이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도시재생 사업 대상제, 전남에서는 완도군과 영암군이 포함됐습니다. 영암의 한 마을에서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30년 넘게 사용해온 도로가 갑자기 사라져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0년 가까이 해남군과 진도군 어민들 간의 갈등을 빚었던 마로 해역 어장 인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진도 측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분쟁은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장인 마로 해역 어업권이 최종적으로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이 1, 2심에서 패소한 해남군 어민 174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남도와 진도군, 해남군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합의한 상황이어서 40년 마로 해역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진도 측 어민들은 내년 7월 말까지 김양식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억 원씩 이행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이 지금 내년 4월 말 정도 되면 김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자진 철거를 하라고 우리도 계속 통보도 하고 해야죠. 해상경계 획정 권한쟁의 심판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해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과 현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비록 됐지만은 현실적으로 170명에 달하는 우리 어민들이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양측 어민 간 생존권이 걸린 바다 영토 분쟁이 법적 판단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982년 해남군 어민들이 개척한 진도 해역의 김양식 어장은 이후 10년마다 열린 어업면허 배정에서 갈등이 반복돼 왔고 차기 어업권 면허 협의는 오는 2030년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3대항 6대 도시에 화려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의 상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새로 문을 연 카페와 음식점의 비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거리. 김슬희 씨는 지난해 6월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화광장 인근 등 여러 곳을 고민하다 원도심을 택했습니다. 향후 근대역사거리에 관광객이 몰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근대문화역사관이나 유달산, 케이블카 같은 곳들이 많이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광객들이나 여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포 만호동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은 250여 곳. 이 중 32곳, 10% 이상의 가게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올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신규 개업률은 목포시 전체 평균에 비해 식당은 3%, 카페는 18%가량 높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더 기대감을 갖고 이쪽에다가 개업을 하지 않나. 한편 원도심의 옛날식 다방과 찻집 등은 세월에 밀려나며 속속 문을 닫고 있고 이 때문에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휴게 음식점 폐업률은 15%로 목포 전 지역 평균 8.6%를 2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도시재생사업 대상제, 전남에서는 완도군과 영암군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특화 재생사업에 선정된 완도군은 국비 105억 원 등 417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다시마 해빔터, 해빔 특화 상권, 해빔 거점 창업 플랫폼 등을 조성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영암군은 국비 45억 원 등 95억 원을 투입해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유휴 공간에 조성하고 노후주택 46호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내년 10월 목포 등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을 300일 앞두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가 오늘 목포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목포역 광장에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공식 마스코트인 생명이와 으뜸이를 형상화한 카운트다운 시계탑이 설치됐으며 대회 종료 시까지 비치돼 목포 등 전남 방문객들에게 전국체전을 홍보하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도민의 역량을 모아 올림픽에 버금가는 멋진 체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8대 전라남도 체육회장에 송진호 전 목포시 체육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송진호 당선자는 오늘 실시된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54명 중 116표를 획득해 당선됐습니다. 송 당선인은 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클럽 대항 종합체육대회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송진호 신임 전라남도 체육회장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2월 16일부터 4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절대 잊지 않고 체육인 여러분께 공약한 소중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최악의 가뭄 속에 눈이 내렸지만 전남 수원지 저수율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장성 6.8cm, 무안 6.3cm 등 전남에 내린 적설량을 강수량으로 환산하면 각각 3.5mm, 3mm에 불과해 실제 저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10mm 이상의 비나 폭설이 있어야만 수원지 유입 수량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촌마을에서 30년 넘게 사용해온 도로가 사라져 주민이 마치 섬처럼 갇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로 땅을 소유한 이웃 주민과의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바로 옆에는 가공공장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유일한 통행로인 길이 막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도로 땅을 소유한 이웃 주민이 30년 넘은 포장도로를 뒤엎고 통행을 막았습니다. 지난해 귀농에 식품 가공 공장과 체험 농장을 운영하려 했던 주민 김모 씨는 울타리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섬이 돼버렸어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두 이웃 간 다툼이 통행료 분쟁과 불신에서 비롯됐지만 영암군의 안이한 행정이 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영암군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인근 밭을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도로 부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암군이 도로를 없앤 겁니다. 저희가 봤던 것이 도로하고 그 주차장으로 쓰여있는 그 부분하고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좀 더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한 통행로는 현황 도로로 인정해 함부로 없애거나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특히 30여 년 전 다가구 주택을 지을 당시 이 현황도로 사용 조건으로 건축과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상 복구 명령 과정에 행정상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불거지자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발뺌하는 영암군. 무책임한 행정으로 귀농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고 이웃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틀어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시의회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이 태원역에 유진 운수의 노선권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박용식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18년 62억 원에서 올해 118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도 시민들을 고통받게 한 태원 유진은 시내버스 노선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무안군은 운전기사 피로도와 가스 충전 등을 고려해 주말에는 버스 운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200번 노선은 주중 30회에서 주말은 23회로, 800번 노선은 주중 9회에서 주말은 6회로 감축 운행됩니다. 또 남학 오령과 목포를 운행하는 비상 수송버스도 주중 10회에서 주말은 8회로 줄이고 학생 등교 버스는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최근 2년 동안 초등학교 1, 2학년을 보낸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전남교육 대전환은 학생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진원 강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강진의 한 식당에서 선거 캠프 수행원이 선거 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하는 것에 공모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각종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강 군수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7월 말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각종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해당 경찰관은 최근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 선거 사직 대상자와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출마 예정자들은 정관과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사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2022년 올해 과학교사상에 전남 지역 교사 3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과학교사상은 전국에서 30명이 뽑혔으며 전남은 목포 덕인고등학교 이미성, 남평초등학교 강신옥, 천태초등학교 임권일 교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이 올해 사용된 지드형 해남사랑 상품권의 환전액을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의 84%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